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자리지만 여러분들의 용기와 헌신이 지금 조직에서 또 조직의 어떤 부정이나 비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거를 세상에 알려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 크나큰 어떤 용기를 또 나서서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겠죠.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우리 공익제보자들을 더 지원하는 또 보호 보상하는 이런 제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제보 실천운동을 포함해서 관련 시민단체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축하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오늘만은 좀 밝은 느낌으로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심사위원들이 아까 박건영 대표님 말씀처럼 올해는 특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밝은 사회상 대상 2분, 그리고 특별상 1분, 언론상 2분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기준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올해는 그 많은 분들이 대상들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동기, 과정, 결과가 일관되게 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보고자 했고, 또 가능하면 좀 이전에 수상하셨던 분들과는 좀 다른 분야 또는 특히 이 상을 저희가 드림으로써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 기준을 정해서 마지막에는 만장일치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장을 했었는데 이 정권에 와서 없애버렸어요. 제 자리가. 그러니까 이 정권은 시민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근데 시민교육,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희망은 결국 우리 시민인데, 시민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시민성 함양입니다. 시민성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는데, 한 가지는 시민의 주권의식이고 또 한 가지는 시민의 덕성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민의 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데는 일정 부분은 성공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시민의 주권 개념을 갖지 못한 자들이 정치권에 있음으로 인해서 비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럼에도 주권의식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지켜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덕성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상이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맑고 밝은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덕성이라는 개념은 복잡하게 얘기되지만 20세기 윤리학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덕성의 요소는 공정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덕성이 있다는 공정성을 갖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그러면서도 따뜻한가, 이른바 배려의식이 있는가, 그것이 두 번째 요소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일관성입니다. 특히 우리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일관성의 문제가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런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공정성이고, 이번에 그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제보해 주시고 용기를 내주셔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을 받는 처음 받아봐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또 제 얘기를 하라면 또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다른 공익제보자분들에 비하면은 그런 제보의 동기라든가 이런 것도 보잘것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처음에는 사실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다들 그렇듯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해병대 인맥으로 블랙펄의 이종호 대표까지 만나게 됐고, 그래서 친하게 그냥 지내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었고, 또 최혜병 사건이 터지고 박정훈 대령 사건이 터지면서 그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이제 임명을 하려고 한다, VIP한테 얘기를 한다는 등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데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 당시엔 제가 그거를 뭐 외부에 발설한다는 말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친하고 어떻게 보면은 돈 많은 존경하는 그런 선배님이었고, 그냥 계속 이 사람들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박정훈 대령이 탄압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서 좀 계속 힘들었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당히 타협한다는 생각에서 이걸 제보를 안 하고 대신 그냥 박정훈 대령한테 뭐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지연되면서 1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는 걸 보고 저는 이게 계속 괴로웠고, 결국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보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정훈 대령님이 목요일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요.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도 안 된다라는 점을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수괴를 기호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의 직원들한테도 또 보여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박정훈 의원 명예도 회복하시고 또 남은 것들은 이 외압, 구명, 로비의 실체도 이제 특검이나 다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희망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괴가 체포가 되어야 하겠죠. 조속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사실 제가 이 수상 연락을 받고 나서 이문옥 감사관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제가 85년생인데요. 그 감사관님이 제보를 하신 게 제가 5살 때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찾아보면서 와, 이런 분이 옛날에 계셨었구나. 그 참혹했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고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분들이 계속 계셔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구속도 안 되고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비하면 편하게 제보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앞으로 제가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을 별로 받아본 적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 자식가요. 받은 상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감사한 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옥 선생님이 주는 그 이름의 무게감이 저한테 너무 커서 되게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도하면서 내부 고발의 대상이 잘못이 클수록 그다음에 좀 비양심적일수록 보복은 항상 더 끈질기고 모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전운동 분들 이렇게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있어서 이 모든 영광은 우리 내부 고발을 했던 분들과 우리 운동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에 감사를 드리며 공익제보자들의 마음을 담아 본상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11일 내부제보 실천운동. 현재 꽃다발 상금으로 100만 원의 상금이 투여됩니다. 그 명령에 따르면 정말 큰 사회 악이 발생을 하는데 그 한 끗 차이에 너무나 평범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제가 소속돼 있는 다른 단체에서 관련해서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고 지금 참여연대 호루라기 재단 그리고 내부제보자 실천운동 모두 다 합해서 이제 추진을 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요. 2017년에 이미 발의가 됐었는데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이 그때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동참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가 좀 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에 제 선배 기자가 만취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군납비리 사건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취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선배가 하시는 거 왜 저한테 이걸 넘기시냐 했더니 자기는 너무 무력감도 들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저보고 좀 대신 취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했더니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되고 그리고 당시에 그 사건을 제보했던 분은 사람은 여기 오상석 대표님이 계시지만은 내부 고발자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은 또 임검사님이 계시지만은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에 최고의 수사로 거론될 정도로 검찰을 모두 다 한꺼번에 때려잡았던 사건이고 수사로 인해서 200억 원대의 그 망부 수사는 기본 망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직원들이 곧바로 실업자가 됐고 수사를 받던 육군 중령은 자살됐습니다.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났고 사건의 그 관계자들은 모두 다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사건이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취재를 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됐고 스스로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다른 사건의 핵심자를 통해서 취재를 해본 결과 이 사건이 많이 부풀려졌구나. 작은 잘못을 크게 만들고 그 호루라기 재단에서 주는 내부 고발자 받은 사람의 결국은 본인의 횡령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획 진정했다는 걸 이제 뒤늦게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사가 잘못됐다는 보도를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했는데도 검찰이 감찰만 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그게 없었고요. 그 당시 국회의원에서 의원실에서 이 사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검찰이 조금 겁도 난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가 이거 취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리고 수개월 흘렀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또 이게 거론돼서 했지만 어떤 언론사도 또 기사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포기는 안 했지만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4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이제 하고 딱 1년 전에 다큐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바뀌고 있었는데 결국 얼마 전 공수처가 5번째로 그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제가 처음 보도했던 그 사건이 됐는데 사실 여기 막상 서보니까 저는 되게 잘했다 또 내가 고생했지 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저희는 되게 과분한 상이고 또 조금 이 자리가 되게 부담스럽기도 한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고 그리고 저는 참 요 취재를 하고 이 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저한테 했던 말이 배 기자 겁 안 나나? 아니면 배 기자 검찰을 그렇게 건드리고 괜찮겠어? 결국 그 검사가 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좀 상받고 이런 걸 했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아니라 언론에서 누구를 취재하든 간에 또 그 대상이 검사하더라도 검찰이더라도 당당할 수 있고 또 축하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여기 이무로 발권보도상에서 또 우리 호루라기 재단에서도 조금 그런 분들을 좀 더 이렇게 발전을 한다면은 아까 여기 사라지는 게 이 재단의 목표라고 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가본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때문에 우리 와이프도 오고 또 우리 그 선배님들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오다가 짧게 우리 와이프랑 저 그 집회하는 거 보고 와이프가 아 저를 따라갈 게 아니라 저기 가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기호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